반갑습니다. 소방학 강정구입니다. 소방공무원 면접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면접 가이드의 목차는 면접의 개요, 면접 평가 가이드, 기출문항 유형 분석 등으로 순서를 잡아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소방공무원이란 화재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완해 줘야 될 것은 소방공무원의 지원 동기를 연결시켜서 소방공무원을 설명한다면 좀 더 좋은 이미지로 점수를 더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단순하게 그 개념 자체만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동기까지도 결합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면접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면접 과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우선 집단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이란 조별 5명, 기준 5명을 두 조로 나눠서 찬반,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로 격렬한 토론을 벌이게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은 찬성이면 찬성 입장, 반대면 반대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근거를 토대로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중간 입장에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입장에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개별 면접은 면접관이 3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한 분은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소방공무원이고요. 나머지 2분은 일반 면접관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선배님들은요, 말 그대로 전공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방학개론이나 법규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2문제 정도의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답변하지 못하면 무조건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는 한도껏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은, 한 분은 일반 상식에 관해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반드시 공부를 해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기본 점수는 주지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경험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기록하면 그거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기재를 했다면 그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업체에서의 개선사항이 무엇인가, 이 정도까지는 미리 충분히 질문이 들어온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개별 면접은 전공에 대해 질문한 여러분들 선배인 소방공무원이 질문이 2문제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일반 상식에 관계된 질문, 일반 면접관이 2문제 정도를 질문할 거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질문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면접 평가 가이드에 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의 기준을 보면 집단 면접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분명히 토론을 시킬 것입니다. 그 토론에는 내가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해서 그 논리의 근거성을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집단 면접의 주제는 주로 시사 이슈나 소방기본 지식 등에 관한 내용이니 충분히 연습만 한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집단 토론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명확한 근거하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표시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돌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자기 찬성이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의 근거를 천천히 그리고 명확히 제시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돌발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잘만 대답을 하면 플러스 알파의 점수가 추가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개별 면접과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들어오는 돌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상황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돌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개별 면접과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표현하죠. 대답을 1분 안에 대답을 하고 1분이 지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면 거기까지 대답을 마무리 짓고 자,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압박 질문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거는 돌발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대처 능력을 보는 거니 침착하게 다음 상황에 맞게 다음 질문에 대해 침착하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중간에 끄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황만 하지 않으면 돼요. 침착하게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출문항 유형 분석을 보면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요. 사회 이슈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견, 국가직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집단 토론의 가장 전형적인 주제 형태입니다. 그게 사회 이슈형이에요. 소방 지식형은 전공 면접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계류나 법규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게 소방 지식형. 이건 전공 면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황 제시형이다. 자, 보세요. 119 장난 전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요. 상황 제시형. 이런 전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 소방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세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답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인적성 관련형은 왜 소방 공무원에 지원하게 됐는가? 그 동기를 질문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 동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방 공무원의 자질을 갖췄는가, 의지를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니 이와 같이 상황 제시형이나 인적성 관련형, 그리고 소방지식형, 사회 이슈형은 되도록이면 많은 주제에 관해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연습을 거칠수록 그만큼 효과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한 발 한 발 준비를 철저히 해두기 바랍니다. 면접의 기본 질문사항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면접의 기본 질문사항을 보니 이미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질문이 들어왔지만 이미 질문이 들어간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지역의 소방기관에 대해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관할 지역, 자기 지역의 소방본부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에 관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서울은 소방재난본부라고 해요. 그럼 본부장이 누구냐? 본부장의 명칭과 계급을 알아야 되겠죠.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의 계급은 소방정감입니다. 그리고 제28대예요. 28대 소방본부장은 이재열 소방정감입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산하기관에는 특히 소방서가 몇 개 있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 바랍니다. 25개가 있고요. 특수구조단이나 소방학교나 서울종합방재센터가 각 한 개 산하기관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다양하게 했다 그러면 표현을 그만큼 해주면 더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2번을 보면 소방관계 법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4개의 관계 법령 중에 두 번째를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면접에서 대부분의 질문을 들어갔는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분법에 있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해서 4개의 법령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3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보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 치료 대책에 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서 적절한 질문에 대한 돌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두세요. 내용의 질문이 아니고 돌발 질문에 대해,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 돌발 질문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도 마찬가지예요. 골든타임이 무엇인가? 골든타임이 5분 이내로서 화재 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후 최초 5분 이내를 5분을 말한다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골든타임이 왜 중요한가? 이런 추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심화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개론이나 법규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전공 면접이라고 표현하죠. 이와 같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구두로 표현하는가, 이거는 연습에 달려 있어요. 체력 끝나고 이제 신체 검사, 그 다음에는 면접이니 그 남은 시간 동안을 누가 더 많이 연습을 했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은 얼마만큼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의 경험을 본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무조건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문제까지, 5문제 중에 2문제까지 질문이 들어간다는 걸 꼭 명심해 두세요.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 너무 길어요.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정확하게 문장 자체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키워드를 살리는 훈련을 하세요. 예를 들면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중간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궁극적인 목적을 표현하면 그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한 점수가 주어진다는 걸 꼭 명심을 하세요.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의 상징성, 이건 습관화시키면 되죠. 물은 유연성, 윤리성, 포용성, 필수성이다.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읽어서 간단한 단어를 익히는 훈련을 해주면 됩니다. 소방의 역사에서 금화도감이 무엇인가? 보세요. 금화도감이란 2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1426년 세종 8년 2월에 병조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입니다. 자, 머릿속에 습달된 정도, 어느 만큼 준비가 되는지에 따라서 자기 표현 역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자기 자세까지도 교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소방행정에는 대집행과 옴부즈맨, 예를 들어 옴부즈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옴부즈맨이란 소방공무원에 대한 권력남용이나 직무집행을 조사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긴장을 하다 보면 전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쉽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암행어사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인을 보세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죠. 그런데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방대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인만 알지 말고 좀 더 비슷한 유형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둬라. 관계인, 소방대원 모두 셋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의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면접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소방기관의 범위를 보세요. 만약에 단순하게 소방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소방력 기준의 소방기관의 범위와 소방공무원 임용령 기준의 소방기관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만 딱 표현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방공무원의 면접의 답변 시간은 정확하게 1분입니다. 길게 들어가면 거기서 잘라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을 준비했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소방, 자동차 등은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최소 8개 이상을 표현해야 돼요. 6개 미만이 되면 감점 들어가요. 8개 이상이 되면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를 표현하면 더욱 좋고요. 예를 들면 소방서에는 소방사다리차, 화학차, 지휘차, 순찰차를 배치하고, 안전센터에는 펌프차와 물탱크차를 배치하며, 구급대에는 구급차, 구급 오토바이를 배치하고, 구조대에는 구조차와 장비 운반차 등을 배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표현하면 더욱 점수를 좋게 받을 겁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다. 기본 개념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주고 자꾸 반복해주기 바랍니다. 소방 공무원을 보게 되면요, 징계의 종류 6종이라는 거 너무 잘 알 테고요. 충분히 우리 개념에서 배웠으니까. 그 대신 선착대와 후착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선착대는 소방대는 소방대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소방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는 선착대와 후착대로 나누어지며 반드시 종류를 먼저 표현하세요. 그리고 설명이 중간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긴장을 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인정하지, 모른다라고는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범위를 먼저 표현하고 설명이 막히더라도 괜찮습니다. 아는 걸 먼저 표현하는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선착대와 후착대로 나누어지고, 선착대란 화재의 인지로부터 5분 이내에 도착하는 소방대, 그리고 후착대란 선착대가 화재자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도착하는 소방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면 좋을 텐데 설명하다 막힐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반드시 제대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막힐 경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소방 전술은 공격, 포위, 집중, 그리고 중점 전술, 이렇게 우리가 종류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걸 충분히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종류가 다양할 때는 그 종류를 먼저 반드시 표현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면접관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겁니다. 공격 전술, 포위 전술, 집중 전술, 중점 전술, 블록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이 어려우면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그럼 공격 전술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적당하게 대처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 내가 정확하게 안다는 표현을 해야 점수를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소방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표현하는 거 잊지 말라 그랬죠.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선한 사마리안법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안법은 표현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문장으로 익히는 건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좀 더 줄이고 키워드만을 살려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렇게 좀 더 임팩트 있게, 그리고 핵심을 짚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연소 이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전체 내용 중에 연소의 사요소는 4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연소의 사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 이렇게. 그럼 3요소까지 들어가고, 연소의 정의가 뭔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의 사요소 중심으로 내용을 좀 마무리 지어주고요. 연소를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올 때, 자, 이때는 분류를 쫙 나눠주세요. 기체, 액체, 고체의 연소로 나누어집니다. 기체는 발염 확산 또는 예온암연소, 폭발연소가 있다. 그리고 액체 연소 순서 쫙 나열해주고요. 고체 연소의 종류를 쫙 나열해주면 그게 이제 깔끔하게 떨어진 내용이니까, 명심해야 될 건 이렇게 내용이 좀 길게 들어가게 되면 줄여서 1분 안에 표현할 수 있는 양으로만 싹 바꿔버리세요. 불편하다고 느끼는 내용은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 가장 쉬운 내용으로 내가
표현법을 따로 익히면 됩니다.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정의, 질문한 이유는 뭐예요? 명확한 구별점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를 들면 인화점을 점화원을 가했을 때 발화되는 온도고,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 발화점에 도달해 점화원이 없이 열을 축적해서 발화되는 온도, 이렇게 점화원을 가했느냐 가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중심이 되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얘기는 구별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불꽃의 색과 온도, 이 질문이 만약에 불꽃의 색과 온도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나올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장 높은 불꽃색부터 낮은 불꽃색 순서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휘백색은 1500도씨, 백적색은 1300도씨, 그리고 황적색은 1100도씨,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어가요. 백발백중 막힙니다. 단어와 숫자는 동시에 하려 하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막힙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단어는 단어대로 순서를 잡고 숫자는 숫자대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높은 불꽃색부터 낮은 불꽃색까지의 순서는 휘백색, 백적색, 황적색, 휘적색, 적색, 암적색 순서이고, 그 온도는 1500, 1300, 1100, 990, 850, 700도씨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을 익힐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단어와 숫자를 같이 표현하면요, 이건 백발백중 섞입니다. 점수 못 얻어요. 이해됐죠?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역화, 선화, 블로오프 3개 나왔죠. 구별법 정확하게, 키워드 역화, 거꾸로 불이 타고 들어간다. 선화, 버너 상부에 떠서 여전히 연소하고 있다. 버너 상부에서 떨어져 화염이 꺼진 현상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짚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일 때는 구별할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이걸 꼭 사용만 해주면 돼요. 자연 발화는 그냥 단순한 정의예요. 물질이 발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스스로 열을 축적하여 발화되는 현상을 자연 발화라고 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연기의 정의가 뭐냐?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연기란 가연물질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가스와 입자가 공기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혼합기체가 된 것이다. 이걸 준비하지만 이 내용에는 뭘 더 가지고 있냐? 연기의 제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연기에 의한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해서 이거 하나만 알지 말고 관계된 내용도 같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피난 본능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이때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종류가 여러 가지면, 예를 들면 피난 본능에는 귀소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귀소 회귀 본능이란 평소에 사용한 길을 사용하거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퇴피 본능을 설명하면 망하는 거예요. 종류가 5가지가 되는데 내가 5가지를 모두 알고 있다는 걸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설명은 추후에 하나씩 짚으면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일단 종류의 5개를 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귀소 또는 회귀 본능, 퇴피, 지광, 추종, 좌회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을 들어가면 돼요. 귀소 회귀 본능이란 설명하다 막혀도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갑자기 표현하려고 보니 막혀서 잘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시간을 끄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까지 그만. 그 대신 알고 있다는 걸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점수는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면접장에서 열이면 열 제대로 표현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발음이 정말 언어를 처음 배운 사람처럼 표현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팁을 준다면 긴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미 합격의 당락은 결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앞에 있는 면접관 중에는 한 명은 여러분들 선배예요. 선배님 얼굴 한번 보러 왔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요, 꼭 공부를 해서 알아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연소가스의 종류, 이거 종류가 11개입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이산화질소, 염화수소, 아크로린, 포스겐, 불화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 한도껏 충분히 개수를 표현하면 됩니다. 열의 전달 방법, 전도, 대륙, 복사 일단 읊어주고 쫙 부연 설명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요. 폭발의 정의다. 이거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자기가 표현하기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돼요. 폭발이란 연소속도나 화염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비정상 연소이다 라는 것도 되죠. 산화 반응에 의한 압력의 급상승 현상도 맞습니다. 물리화학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의 순간적인 발산 현상 종류가 많아요. 보면 자기가 정확하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준비를 해라. 세 개 달려가지 마세요. 정확한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짧을수록 편하겠죠. 면접장 가면 다 긴장합니다. 짧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점수를 익히는데 유리합니다. 다음 화제의 도로 가볼게요. 화제의 정의다. 자, 상당히 표현이 길죠. 예를 들면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 소방시설을 이용해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화학적인 폭발 현상이다. 너무 길어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잃어버립니다. 자, 키워드 살리는 거요. 화재란 소방시설을 이용해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키워드로 준비하는 것 잘라서 키워드만 준비하는 훈련을 해주면 됩니다. 가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른 화재의 분류다. 이거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종류를 표현해주고 분류 색상을 넣어주면 돼요. 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 화재, 분류 색상 순서를 넣어주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화재 백색, 유류 화재 황색, 전기 화재 청색, 금속 화재 무색, 가스 화재 황색 이렇게 표현하면 망합니다. 이게 중간에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늘 그냥 순서대로 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 화재가 있고 분류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 무색, 황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그대로 쫙 나열해 주는 게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 하여금 편안하게 듣게끔 해주니까 표현법을 편안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 쫙 나열하는 것도 좋은데 얘는 참 많은 원인이 있지만 이것부터 읊으세요. 주 원인은 합선 및 단락입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에는 하고 나열을 해 들어가면 훨씬 더 키워드를 짚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더 팩트 있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가연성 가스. 여기서는 가연성 가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짧게 설명하려면 가연성 가스란 연소 범위가 20% 이상이거나 연소의 하한계가 10% 미만인 가스를 말합니다. 가장 좋아요. 아니면 연소 가스를 쫙 나열하는 거죠. 메탄, 프로판, 부탄, 수소, 아세틸렌 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분명히 부연 설명, 추가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런 가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충분히 준비를 해주고요. LPG, LNG, 우리 일상생활에 충분히 사용하는 겁니다. LPG, LNG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아마도 LPG, LNG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스니까 나누세요. LPG는 프로판, 부탄을 말합니다. 프로판, 부탄은 이렇게 특징을 쫙 나열하지 말고 일단 종류부터 표현하세요. LPG는 프로판, 부탄이 있고 LNG는 메탄이 있습니다. LPG는 액화 천연가스 있고 LNG는 석유 액화가스이고 LNG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아는 정도만 갖다 붙이면 돼요. 부치제로 무색무치이기 때문에 LPG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마늘 썩는 냄새가 나는 부치제를 첨가하고 LNG는 멜갑탄이라는 부치제를 첨가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아는 정도 것만 표현하고 끝내면 돼요. 만약에
설명이 어렵다 그러면 이상입니다로 마무리 지으면 돼요. 짧긴 하지만 무조건 점수는 받습니다. 전공 면접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점수를 아예 안 줘요. 빵점입니다. 조금이라도 설명하면 점수가 들어간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는 한도껏 최대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대신 잘못 설명하면 안 되겠고요. 그런 감점 요인입니다. 6번 화재 현상을 보면요. 많은 현상이 있지만 주가 뭘까요? 플래시오버예요. 일반적인 화재에서 이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방관 살해 현상이 백드래프트니까 이 나머지 내용을 다 공부하되 중심을 뭐로 잡아라?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중심으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두 순서대로 외우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잡고 질문이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짚어내서 그것 먼저 연습을 하세요.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먼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소화 이론으로 갑니다. 자, 여기 소화의 정의 3대 원리, 4대 원리, 즉 소화의 정의가 4대 원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4대 원리를 먼저 익히세요. 소화의 4대 원리는 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 소화입니다. 분명히 소화 원리를 물어보면 그러면 냉각 소화가 무엇입니까? 부연 설명, 추가 질문 들어올 거예요. 미리 4개 표현해 놓고 기다리면 돼요. 준비 다 해놨으니 추가 질문이 들어올 때 하나하나 침착하게 설명하면 시간도 충분히 본인의 시간을 만들었고 그 이후의 질문을 아무래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미리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소화의 4대 원리에 추가적으로 유화, 희석, 피복, 방진 소화까지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 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입니다. 이거는 아는 한도껏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죠. 소화기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능력 단위 중심으로 소형과 대형 소화기를 설명해 줘야 되겠고요. 소화 설비는 일단 헤드라인부터 쭉 나열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너무 들어가서 막히지 말고 큰 헤드라인을 먼저 잡으세요. 소화기구,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분명히 추가 질문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면접관한테. 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을 보게 되면 경보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다, 비상 경보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누전 경보기, 나머지 이제 4개, 자동화대 탐지 설비, 자동화대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과 비상 방송 설비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피난 구조 설비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질문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질문이 다 들어왔던 것들의 이 내용들은 피난 구조 설비는 피난 기구, 인명 구조 기구, 유도 등, 비상 조명 등과 휴대용 비상 조명 등 보세요. 인명 구조 기구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추가 질문요. 유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추가 질문이 있을 만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종류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면접관들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인명구조기구 이미 미리 써놨잖아요. 인명구조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소화용수설비는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이렇게요. 소화활동설비는 이미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무엇마저도 출제가 됐습니까? 필기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6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연소방지, 재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 설비. 잘 보세요. 이 내용들은 누가 더 연습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숙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함정을 파놓고 유도 질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연습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내집니다. 자연히 알게 돼요. 그 대신 명심할 거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걸로 면접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